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32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복구와 주민 안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구에도 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인사이동으로 전보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승희 부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장승희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복구에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7월 10일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이전 장소로 동구가 확정 발표되면서 이제 우리 동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정책, 행정, 경제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해수부 유치를 위해 8만여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열정적으로 노력해주신 안종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7월 1일자 전보 인사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무근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홍은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공영숙 재무과장입니다. 강하진 민원여건과장입니다. 박미양 세무이과장입니다. 최미란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미란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이인옥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이소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문영진 건설과장입니다. 이성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어서 윤상인 수정일동장입니다. 문혁화 수정사동장입니다. 김상권 자천동장입니다. 김병권 범일 이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승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욱진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2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허근영 의원 외 6인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허근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회 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외 보상조례 등 3개의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공영장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4일에는 김희재 의원 외 3인과 이희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집회의회 보고사항입니다. 2025년 2분기 예산 전용 내역은 7월 1일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희자 의원, 김재현 의원, 김미연 의원께서 신청하여 순서에 따라 발언하실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구의 회의 규칙 제83조 1항에 따라 이번 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재현 의원과 이상욱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희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재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 건은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산과 바다, 철도, 항만이 공존하는 복합지형으로 고지대 붕괴와 저지대 침수 등 다양한 재난 위험이 중첩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매뉴얼을 넘어 민간과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질의를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 및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재난 대응 체계 전반과 비상근무 운영, 지원동 역할, 현장 인력 활용 및 협업 체계 강화 방안 등에 관한 질의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희재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이희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자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원 이희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이전 정책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구의 유치 대응 전략과 유치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것과 지금 현재의 조금 시차가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동구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만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상징성과 선도성을 갖추고 있으며 철도시설과 해양연계 인프라가 밀집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이전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가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한 사전 대응과 유치 활동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해양수산부의 북항 재개발 지역 이전과 관련한 동구의 대응 현황, 유치를 위한 전략적 노력과 그 타당성의 근거, 이전 시 기대되는 실질적 효과 등에 관한 질의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자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후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이희자 의원, 김재헌 의원, 김미연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웅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희자입니다. 폭염 관련 안전 문자 끝에 폭우 관련 안전 문자를 연달아 받는 기후가 재난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과 폭우로 인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염원하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연이은 아파트 화재 사고로 7살, 10살, 그리고 또 7살, 11살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이른바 경제대국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은 1조 8,515억 달러로 세계 12위, 무역 규모는 세계 6위, 국방비 지출 또한 세계 10위에 이릅니다. 국제통화기금, OECD, 세계은행 모두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단순한 경제대국일 뿐 아직 선진사회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지켜줄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에서처럼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집안에 혼자 남겨지고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탈출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거나 개인적 행위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률 미비로 인한 사회적 시스템의 실패라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 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사고의 발생 원인과 사후 대처를 논의한 결과 행안부와 소방청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점과 대응 마련, 여가부에서는 심야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정한 경우에 따른 그때그때의 처방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아동이 보호받는 법률에 의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비준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아동 단독 방치에 대한 명확한 금지 법령이 없습니다. 베이비시터 제도는 거의 자율 운영에 맡겨져 있고 국가 공인 자격도 없으며 긴급 돌봄 대응 시스템 역시도 아직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부모가 단 몇 시간 외출하는 동안에도 아이는 위험에 노출되는데 야간 심야 돌봄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입니다. 부모가 아동을 방임해도 법적 기준이 모호하며 긴급 돌봄 시스템은 지역과 시간, 예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선택 사항에 불과하고 아동을 위한 베이비시터 자격 제도나 정부 지원 체계조차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반면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법적으로 12세 미만 아동의 방치, 즉 혼자 집에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부모가 처벌을 받기도 하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강제적 돌봄 개입과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베이비시터 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 주어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국가가 있고 제도의 미비와 사회적 인식의 부재로 자녀 돌봄의 영역이 오롯이 개인에게만 맡겨진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책임의 범주를 더 넓혀야 합니다. 육아와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각 개인과 가정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나서 책임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아동 단독 방임 금지 및 연령 기준의 법제화, 국가 공인 베이비시터 자격 제도 도입 및 지원과 베이비시터 제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 화재 등 위기 상황에서 아동 우선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서적 방임도 학대의 한 유형임을 알리는 인식 제고 활동과 정서적 돌봄의 부재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동 돌봄 지원 제도의 시간과 형태도 지역 아동센터나 학교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가정 방문형 임시 돌봄의 경우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극복하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인구구조 대응 예산은 88조 5천억이며 그중에서도 저출생과 직접 관련한 예산만도 무려 29조라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으라 는 구호를 넘어서는 출생한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고 국가가 함께 키우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 때입니다.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재헌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는 지리적으로 부산의 관문에 해당하는 입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방문객들에게는
단지 지나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역, 항만, 원도심 등 기반 시설이 인접해 있음에도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는 대표적인 컨텐츠나 관광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구는 자연 경관이나 여가형 관광 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역사 문화 자산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 유입과 함께 급속히 주거 밀집 지역으로 형성된 탓에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특성은 랜드마크나 체험형 관광 요소 구성에도 어려움을 주며 관광 기반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구조적인 한계를 띱니다. 그럼에도 동구는 이바구길, 명란로드, 초량 168 계단 하늘길, 이바구 플랫폼 등 근현대사와 생활문화를 반영한 도보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브랜드화에 힘써왔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원도심 활성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북항 재개발, 부산항선 도시철도 등 주요 사업들이 구체화되며 기반시설 개선과 교통 접근성 향상을 통해 동구의 체류 기반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구가 체류형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해양수산부의 임시청사가 동구로 결정되면서 행정기관과 연계한 회의나 포럼 등은 실질적인 마이스 수요의 유입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처럼 외형적 기반은 갖춰져 있으나 이를 실질적인 지역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마이스 산업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를 통합한 복합산업으로 관광을 넘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기능을 포괄하는 도시전략 산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마이스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보다 약 일정 급에 더 지출하고 체류기간도 더 길어 지역 경제에 직간접 소비 효과를 유발합니다. 해운대 백스코 일대는 마이스 산업의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수요 증가에 따라 숙박, 쇼핑, 외식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국제회의와 전시 행사를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마이스 산업은 행사 기획, 운영, 통역, 숙박,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나아가 도시 이미지 개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관광 자원 고도화 등 장기적인 마이스 레거시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감안할 때 동구는 대규모보다는 중소규모 회의, 포럼, 전시에 특화된 마이스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철도 항만의 교통 인프라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청년 창업과 연계한 로컬 마켓, 체험형 행사 등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발전 가능하며 향후 개발될 북항, 철도 지하화 등과 연계한 전략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마이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는 행사 유치, 인프라 확충, 업체 지원, 민관 협력, 국제교류 등 마이스 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이스 관련 산업들이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차원의 장기 투자 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컨텐츠 기획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이스 산업은 단순한 관광 정책의 연장선이 아닌 동구의 도시 구조와 산업 기반을 재편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이를 통해 동구는 지나가는 도시에서 머무르는 도시로 소비와 사람이 모이는 복합문화 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전략적 결정과 실질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으로 이번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의 동구 유치에 발빠른 대응으로 힘써주신
김진홍 구청장님과 기획감사실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 다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재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해양수산부의 부산 동구 이전에 대해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전 이후 해수부의 원활한 정착과 활발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해양전담부서 마련, 이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본 의원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많은 제도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변함없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늘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책 홍보, 간담회, 각종 공청회를 통해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촉구할 때 그 절박한 목소리는 단순 민원으로 치부되거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주말 아침 장터에서도, 좁은 골목 어디에서든 지역의 불편함은 쉼없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대변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로 주민대표인 구의원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독 많이 들려온 이야기 중 바로 조방 1원 노상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누적 인원 1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하며 조방로 일부 구간에 노상 주차장 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단순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개인적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 상권과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그리고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공동체적 요청입니다. 행정에서는 일부 의견을 반영한 설치안을 제시하고 진정인 대표단과의 간담회도 진행하였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실질적 해결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한 공간 분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권의 생존, 교통의 안전,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며 일시적인 불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요구로 이어져온 목소리입니다. 이처럼 많은 주민의 집단적 요구가 현실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행정의 입장, 즉 법적, 물리적 제약이 존재하는 점도 이해합니다. 예산의 한계, 보호구역 규제 등 다양한 현실이 존재합니다만 주민의 요구가 허공에만 맴도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 참여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진정한 의미가 살아납니다. 지금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참고사항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 형성의 중심축으로 삼는 변화된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조방 1원 노성 주차장 설치 요청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민원과 대화 요청은 지역사회가 더 이상 지금의 상황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주민과 행정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 30주년,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현장을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 끝까지 책임있게 전달하고 실현될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의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